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 갖고 싶어? 자기야, 희재 반지 갖고 싶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10만 원이던데. 근데 내가 우리 자기 생각해서 직구로 알아봤지. 직구로 알아보면 3만 원. 나 이거 사줘. 3만 원? 개껌값이네. 바로 사줄게. 띡띡띡띡. 랄랄랄랄라 3초. 결제 완료. 한 달 뒤에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 왔어. 한 달 만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반지도 너무 예쁘고 우리 자기 너무 고마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박사가 도착했습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3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박사가요, 여러분들께 산타보다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요 시즌 때마다 고민하시는 거 있으시죠?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지? 그리고 또 연말 송년회, 그리고 막년회 많잖아요. 이때마다 지인들 선물 도대체 뭐 해야 돼? 이거 일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또 내가 눈여겨봤던 수입 제품들 너무 비싸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세상은 죽을 한번 없습니다. 다 답은 있죠. 인터넷은 세계로, 하늘로, 세계는 하나로. 네, 확대되고 있는 직구 시장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직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 이제는 선택의 폭도 더더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어박사의 7번째 주제 되겠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어박사 씨 417호씨 아니에요? 택배 왔어요? 택배였습니다. 택배하쇼. 오늘의 직구 시장,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구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직구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선물처럼 하나둘씩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첫 번째 키워드. 직구가 어떻게 탄생한 거지? 직구의 탄생 1탄, 저렴하니까. 네, 직구의 탄생 그 배경을 보면요. 정말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걸 알게 되실 겁니다. 직구의 탄생은 정말 저렴해서 탄생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수입 제품들. 너무 비쌉니다.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수많은 단계들을 거치고 오니 물류 비용이 붙어서 비쌀 수밖에 없죠. 그 사례를 하나 보면요. 덴마크의 대표 피 브랜드 이 탄생석 반지라는 브랜드를 알아보니까요. 반지 하나에 미국에서는 32,000원인데 한국 백화점에서 얼마인 줄 아세요? 89,000원, 거의 9만 원. 3배예요, 3배. 여러분 못 사요. 이렇게 호객님 절대 더 이상 안 됩니다.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우리도 직구를 통해서 6만 원이나 벌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싸니까 직구족이 늘어나죠. 그리고 직구 사이트들도 점점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아울러서 처음에는 배송 대행지 선택이라는 거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 많으셔서요. 대행 사이트, 그러니까 직구 대행, 구매 대행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번 직구 결제를 대신해 주는데 그게 사업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직구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 방증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싸다고 직구가 다 늘어납니까? 아니죠. 또 다른 직구를 낳게 했던 두 번째 요인이 있었으니 두 번째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직구의 탄생 2탄, 간편하니까. 그쵸? 직구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직구 좀 어려울 수 있다 했잖아요. 배송 대행지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잘 도착할까라는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직구 대행 사이트가 훨씬 더 판에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 수수료마저 아끼려는 직구족들이 늘어나면서 직접 결제하는 사람들이 더더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드렸죠. 간편해졌기 때문이죠. 물류 시스템의 단순화, 결제 시스템의 단순화가 그 배경이 됐고요. 그렇다면 시스템의 단순화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결국 IT입니다. 모바일과 온라인 카드 결제 시스템이 확립되면서 더더 간편해지기 마련이었죠. 자, 그 과정을 보면요. 일단 아마존에 들어가요. 이베이에 들어갑니다. 제품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확인, 그리고 배대지 확인, 그 다음에는 결제 정보 입력하면 랄랄랄랄라 3초 바로 이렇게 결제가 완료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국에서 결제하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달라? 그러니까 배송 대행지 하나 선택하는 것 그 차이 하나뿐입니다. 아니 이러니까 어박사가 한국에서 사이버 먼데이가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당연히 기다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렴하다,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구를 하던 분들은 옷, 화장품, 구두 이런 것들에 그쳤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물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간편하다는 이유가 붙이게 되면서 주얼리, 뭐 비타민, 파우치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들의 검색 1순위 우리 이PD님도 사셨는데요. 그릇과 커피 머신, 청소기까지 정말 물품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폭넓은 진짜 직구 시장이 펼쳐졌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혜주는? 해외 직구인데 수혜주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국내 유통주나 결제주보다는요. 사실 물류주의 수혜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미국에 있는 청소기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 너 나에게로 와라. 자, 구매했습니다. 이제 청소기는 뉴욕 배대지를 거쳐서 캘리포니아 배대지를 거쳐서 국내로 입성을 했습니다. 자, 이들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과정을 볼까요? 빠바라바바밤빰빰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쏙쏙 빨아들이는 청소기를 시키셨나요? 맞아. 어떻게 알고 왔죠? 어떻게 알겠뇨? 구매하셨잖아요. 직접 구매하셨으니까 알고 온 겁니다. 이렇게 해외를 통해서 청소기가 와서 국내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물류주죠. 우체국, CJ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까지 이들을 거쳐서 나에게 택배가 옵니다. 택배 받았쇼. 네, 이렇게 직구가 늘어나면서 물류주들이 바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해외 특송 물량 전년보다 또 20.5%나 늘었대요.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물류주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이 같은 직구 열풍 국내에만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더 큰 시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직구 옆에 역직구 있어요. 그러니까 직구 옆에 보니까요. 진짜 더 큰 시장, 역직구 시장이 있는 겁니다. 역직구, 말 그대로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쇼핑을 하는 거. 너무 쉽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실 역직구 산업은요. 올해, 사실 작년부터 초입이었는데요. 올해 유통주들에게 가장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쉬워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나처럼 직구를 하다 보면 국내 유통주들 어떻게 살아남아요? 근데 그렇게 상세가 됐다는 건 그만큼 다른 곳에서 수요가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역직구 시장의 흐름을 볼까요? 2010년에는 24억 원, 2013년에는 278억 원, 10배네. 근데 2015년에는 2천억 원?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로 제품은 의류, 뷰티, 패션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미리 공략한 G마켓, 글로벌샵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G마켓뿐만 아닙니다. 더 많은 유통주들이 계속해서 역직구 시장을 노려보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G마켓과 옥션을 포함해서 인터파크, INT의 인터파크, 그리고 더 많죠. SK11번가, 그리고 인터파크, 그리고 신세계 온라인몰, GS 홈쇼핑, CJ 오쇼핑까지 더 많은 유통주들, 온라인 샵들이 계속해서 내수불황의 대안으로 역직구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직구가 쉬워졌다는 두 번째 요인으로 간편하다는 거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처럼 간편 결제를 포함시켜서 역직구 시장도 더 커지려 하고 있어요. 인터파크몰은 결제주인 KG 이니시스와 손을 잡고 페이팔, 알리페이 등 해외 결제 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하면서 간편 결제 시스템의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은 인터파크 몰에 하나에 그치고 있지만 페이팔이 얼마 전에 한국 시장 진출 본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정말 본격 진출하게 되면은 더 많은 유통주의 페이팔 시스템이 깔리고 그렇게 되면 역직구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띵똥띵똥 택배쇼부터 시작해서 직구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말 긴 기다림 없이 간편 결제, 간편 정보 확인만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며 쇼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제 소비자 중심의 쇼핑하는 시대가 됐는데 과연 제 의견은 어떤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직구시장 사실상 아직도 초입 단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전략으로 이어가 볼 수 있을지 제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주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 이제 해외 직구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온 지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해외 쪽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국내 쪽의 동일 상품의 가격이 상당히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직구 시장이 크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는 직구 시장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해외 직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경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의 유통업종들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경기를 반영하면서 사실 기대치만큼 그렇게 시원하게 상승름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직구 시장이 좀 더 이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활성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이제 투자자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입니다만, 통관세라든지 그다음에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송비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례로 저도 이제 해외 직구를 한번 해보려고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핫딜 파인더인가? 예, 그 사이트를 한번 제가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이제 저렴한 부분들이 있던데, 환율 부분하고 배송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하니까 가격 차이가 또 얼마 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포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해외 직구를 했을 때 본인의 어떤 기대치와 부합을 하게 된다라면은 큰 부담은 없는데, 부합되지 않았을 경우에 환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만 잘 보완을 해 나간다라면은 해외 직구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의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을 보면서 구매하는 역직구라든지 이런 쪽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직구 시장, 그러니까 국내 유통주를 계속해서 수혜주로 보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수혜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수혜주를 본다라면은 아까 우리 의제 앵커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배송이 활발하게 나오니까 택배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의 주가도 상당히 저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CJ 대한통이라든지 이런 쪽의 주가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쇼핑몰 쪽에 관심을 좀 두면서 인터파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의 주가 흐름이 사실 최근에 들어서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제 연초에 메르스타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공룡 부분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연말 연초를 맞이하면서 공연 판매 부분이 성숙에 돌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티켓 판매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호조세, 그다음에 도서 판매라든지 이런 쪽도 호조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역직구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좀 보편화되어 있는 쪽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터파크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3분기까지 한 176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연간 단위에서 본다라면 전년도 171억에 올해는 25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실적도 좀 개선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4%대에서 6%대 정도로 안정적인 어떤 영업이익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해외 직구, 역직구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인터파크,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뭐 굳이 본다라면 인터파크 쪽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가격은 22,700원대 이하권 정도. 예, 목표가는 현재 뭐 국내 경기라든지 유통업종들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큰 폭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이 좀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 25,000원 정도 목표가 보겠고요.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배주 인터파크 INT 25,000원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도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 클럽 이동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박사의 7번째 시간 택배와쇼 오늘은 직구시장 속에 숨어있는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을 넘어서서 소비자 중심으로 커가고 있는 이 시장 아직도 초입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숨겨진 전략 꾸준히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어박사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